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건물에 대해서 특히 리모델링이나 수리비가 감정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이렇게 멋있게 하고 다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공익사업에서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들려주셨는데요. 이 건물 같은 부분은 그 쓰면서 고치거나 증축하거나 하면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주택의 건물을 내부를 완전히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네. 단독주택을 원룸형으로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개조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3층 건물이나 뭐 4층 건물을 이렇게 층수를 한 층 올리는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건물에 있는 옥탑 계단실 같은 거를 옥탑방으로 꾸며서 이렇게 또 세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건물을 변형해서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수리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다 모아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건물에 돈을 들인 경우에는 좀 네.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좀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돈이죠? 예. 사실 비용을 아무리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영수증을 내가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데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참 지출 증빙을 하는 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저도 네.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용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건물의 가치는 분명히 증대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좀 쉽게 이 건물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걸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희도 최근에 그 감정평가 통해서 이 건물 보상금의 이의 신청을 했고요. 한 3억 정도 증액된 사례가 있었어요. 오유, 되게 이득 본 거네요. 예. 그렇죠. 지은 지 30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외관에서 보면 그냥 30년 정도가 된 건물이구나.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건물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현대식으로 싹 수리가 된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지만 알 수가 네. 있는 것이고 외관에서는 뭐 이 비용이 들었는지 어떻게 수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이러한 그 내부 현장 조사가 좀 생략이 돼서 건물의 외관만 보고 좀 이제 낮은 가액으로 그래요? 보상이 됐었는데 네네. 예, 내부 조사를 통해서 시가 감정, 현장 감정을 통해서 이제 이의 신청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 감정평가 안 받았다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돈을 이제. 엄청나게 써서 좋겠는데 평가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생각하면. 현장 조사에 좀 협조를 하시면 좋겠고 내가 또 이제 비용을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빙을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사실 뭐 보상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요. 혹시 그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까지가 감정평가에 도움이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벽지 도배나 장판 교체 이것도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보상 앞두고 이런 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고 화장실에 타일이 깨졌는데 이거를 좀 교체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그 유지 관리하는 정도의 보수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무슨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정도다라고 하려면 이 해당 건물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 지출이 있어야 될 텐데 오래 쓸 수 있다. 예. 이거를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자본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자본적인 지출. 네, 그 자본의 가치를 올리는 지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네. 아파트가 없는 상가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였어요.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아까처럼 뭐 좀 노후한 건물의 내부를 완전히 올수리를 하는데 뭐 비용이 내가 1억이 들었다라든지 하는 그런 지출은 충분히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언뜻 들으면은 그렇구나 하는데 아까 그 장판이나 벽지 교체도 네. 애매하게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 네. 관리 차원에서 이 우리가
부동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그냥 노후한 상태로 계속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잘 도배도 하고 하면서 할 때 세입자를 받을 때도 그렇죠. 더 좋고 네. 그때는 가치가 그 나빠진다고 할 수는 없을 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한 5억 뭐 10억 정도 하는 부동산에서 우리가 벽지 도배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뭐 한 그렇죠, 5%가 그렇죠. 증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그러면은 그 혹시 건물 공사 영수증이나 네네. 뭐 막 도급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으면 그거를 감정평가액으로 전부 반영시킬 수도 있나요? 전부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반영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황을 봐서요.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예? 있는데 그 네. 역효과요? 영수증 자료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의뢰인 분들이 예전에 어떤 분이 건물 공사에 한 10억 정도가 들었다고 비용을 이렇게 쫙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현황이랑 매칭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10억 들인 거에 비해 별로였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만 예. 과대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이분이 이제 제출하는 다른 모든 자료에 대한 신뢰도도 확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집수리를 했는데도 감정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동네에 보상을 할 겁니다라고 외부에 공표를 네.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표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상황들은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보상할 거야, 이 동네 보상한대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이제부터 집수리를 해야 되겠어. 이것은 반영이 되지 안 않기 된다. 때문에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아까 네. 저희 설명드렸던 그런 케이스처럼 감정평가에 내부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내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생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리 비용이 반영 안 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네네. 저희 의뢰인 중에 그 상가 건물을 원룸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상가보다는 일반 상가는 그 주택보다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이제 사람이 거주를 하기 위해서 난방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대 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건물 시가가 얼마인가 그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는데 1차 감정에서 이제 그냥 상가로 나와서 원룸으로 개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가 나와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던 건이고 네. 저희가 이제 시가 감정 통해서 내부 조사 그 네. 개조 내용 확인해서 현실에 맞게 한 10억 원 정도로 재평가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크게 올랐네요. 네, 실제로 그런 비용이 정말로 들었었고 이제 내부도 굉장히 신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의 신청의 근거로 제출을 해서 반영이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1차 감정을 할 때는 이제 그 외부의 공동 현관 도어락 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감정인들이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외관에서 보는 대로 아이고. 그리고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대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량의 이슈,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내 건물의 정당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게 없는지 잘 본연의 가치가 반영된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이거 거의 뭐 5억 차이면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데요. 예. 그 보상받기 전에 집을 수리하면 그 내가 드린 비용만큼은 그러면 보상금이 잘 책정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네. 많이 받습니다. 네. 평가사님 다음 달에 보상 평가 나온다고 하는데 집 수리를 이제부터라도 좀 할까요? 이런 질문들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들여서 수리를 한다? 이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몇 년간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가족들이랑 함께 살아야 되는데 좀 불편하다. 보상을 받을 때 받더라도 지내는 시간만큼은 좀 쾌적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다? 이것은 근데 왜 그래요? 아까는 5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 이득 아닙니까? 한 3억 투자해서. 그렇죠. 근데 이 인테리어라는 것도 매년 내부에 대한 부분도 매년 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돈을 더 투자한다? 이것은 내가 들인 돈을 완벽하게 다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죠. 하는 게 어차피 감가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군요. 그 물건을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끼고 잘 가꾸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네. 좀 허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리모델링이나 증축처럼 특별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어도 건물을 잘 이렇게 아껴가면서 네네. 이렇게 관리하면서 썼다면 혹시 이런 것도 가치에 반영이 됩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이고 예,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에이, 뭘 돈을 들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게 중요하지. 네네. 건물에 건물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태어나서 언제 이제 철거가 될 야, 때까지 그래. 살아가는 그 생애의 주기가 있어요. 예, 예, 예. 남은 수명이 길면 길수록 건물의 가치도 높아질 건데요. 똑같은 건물을 두 채를 지어서 똑같이 40년을 보냈는데 한 채는 이제 다 노후에서 곧 철거를 앞둔 운명인 반면에 나머지 한 채는 보수나 뭐 이런 게 잘 돼서 한 20년은 더 쓸 수 있겠다. 오. 그러면 그 후자의 건물이 더 가치가 높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해서 전체 수명이 더 긴 건물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평가에 반영이 되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됩니다. 예.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식 건물이 아니라도 네. 왜 그 농막 네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는데 아니면 판넬로 된 창고나 비닐하우스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별도로 가치가 책정이 되나요? 보상금 산정을 할 때는 별도의 가격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런 것들을 지장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가격이 들어갑니다. 오. 저도 이제 개사, 그러니까 예. 닭장, 예, 그리고 예. 견사, 계집, 예. 정원석, 자갈 이런 것까지도 이제 보상액을 다 산정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일반적인 시가를 추정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닐하우스 20만 원, 뭐 창고 뭐 50만 원 이렇게 개별적인 가격이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가를 추정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 있어서도 다 합쳐서 1억 이렇게 하지 얘는 10만 원, 쟤는 그렇죠. 20만 원 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가를 추정할 때는 가격을 넣지 않고 네. 보상금 책정을 할 때는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예. 그 건물 보상이나 감정 평가를 잘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염두하고 좀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먼저 감정이나 현장 조사에 잘 협조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케이스들도 그 내부를 내가 큰 돈을 들여서 다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수리를 했지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된 외관만 보고 이렇게 보상금이 나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을 못 열어서. 그렇죠. 이제 감정인이 네. 억지로 진입하거나 이럴 수가 그러면 안 없으니까 되니까. 예. 그 외관 조사가 되지 않도록 내부가 잘 된 케이스라면 현장 조사를 꼭 관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 바닥을 뭐 다 뜯어서 내가 난방 공사를 했다든지 전체적으로 올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큰 공사가 있을 때는 좀 힘들지만 비용 지출 내역을 준비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공사를 했다고 하면 공사하기 전에 이런 어떤 모습을 담은 사진 그리고 공사를 다 하고 났을 때 사진 그래서 전후 중요하겠네요. 사진을 네. 좀 증빙을 해서 감정인에게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는 내가 혹시 돈을 과하게 주고 있진 않은지도 물론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오늘은 특히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수리한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은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의 마지막 날. 네. 패딩, 목도리, 손장갑, 귀마개 다 꺼내셔야 됩니다. 춥습니다. 출근길 춥지 않게 준비 철저히 하시길 바라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하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와 산불 예방 특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